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우리가 마주치는 그 둥근 천체 하나가 있습니다. 때로는 뜨겁고 매혹적인 붉은 빛을 뿜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차가운 은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천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마치 오래된 연인이 서로에게서 천천히 거리를 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신비로운 이야기의 막을 올려보겠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시간대에 서쪽 하늘을 바라보시면 때때로 정말 밝은 별 하나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하늘에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밝게 빛나는 그 천체는 사실 별이 아니라 금성이라고 불리는 행성이죠. 금성은 우리보다 태양에 더 가까운 거리를 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해가 막 진 직후나 해가 뜨기 직전의 시간대에만 볼 수 있는 것이죠. 황혼이라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완전히 어둠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낮도 아닌 그 신비로운 시간대 말이죠. 바로 이 시간대에 관찰하는 금성의 모습은 정말로 장관입니다. 마치 하늘에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은 것처럼 아름답게 빛나거든요. 고대 사람들이 이 천체를 저녁별 또는 새벽별이라고 불렀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수집된 모든 과학적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진행된 아폴로 계획 덕분에 우리는 실제 달 표면의 암석 샘플들을 지구로 가져올 수 있었고, 이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달의 암석을 분석해보니 철분 함량이 예상보다 훨씬 적다는 점이 발견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달 정도 크기의 천체라면 훨씬 많은 철분을 포함하고 있어야 정상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철분이 부족한 천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수십 년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지구가 형성되던 초기 시절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지구는 완전히 녹은 상태의 뜨거운 용암 덩어리였습니다. 무거운 물질들인 철, 니켈, 금 같은 원소들은 중력에 의해 지구의 중심부로 가라앉았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암석 성분들은 표면 쪽으로 떠올랐죠. 이런 과정을 통해 지구는 자연스럽게 원소들을 분리시키게 됐습니다. 바로 이때 화성만한 크기의 거대한 천체가 지구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충돌은 지구를 완전히 파괴시킬 정도로 강력했지만 다행히 정면 충돌이 아닌 비스듬한 각도의 충돌이었기 때문에 지구는 완전히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구의 표면 암석층 대부분이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나가게 됐죠. 이렇게 흩어진 물질들은 지구 주변을 고리 모양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지구는 토성처럼 아름다운 고리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고리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고리를 구성하던 작은 조각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큰 조각들이 더 작은 조각들을 중력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거든요. 큰 것은 점점 더 커지고 작은 것들은 큰 것에 흡수되는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결국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달입니다. 처음 형성됐을 당시 달은 현재보다 무려 20배나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떠오르는 달의 크기를 지금보다 20배 크게 상상해 보세요. 정말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하늘 전체를 가득 채우는 거대한 달의 모습 말이죠. 조성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달의 중력이 지구의 바다를 끌어당겨서 밀물과 썰물을 만드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성력은 거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거리가 조금만 변해도 조성력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게 변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석력은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달이 현재보다 20배 가까이 있었다면 조석력은 얼마나 강했을까요? 20를 3번 곱해보면 됩니다. 20챔 쉼 22콜 400, 400 엄서 22콜 8000입니다. 즉, 달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지구에서 일어났던 조수 현상은 현재보다 무려 8000배나 강했다는 뜻이죠. 상상이 되시나요?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밀물 썰물의 8000배 규모라니 말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조석 현상이 일어나면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물의 움직임과 고체인 땅 사이에는 엄청난 마찰이 발생했고, 이 마찰 때문에 지구의 자전 속도가 점점 느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지구의 하루는 현재의 24시간이 아니라 대략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달의 강력한 조석력 때문에 지구는 계속해서 자전 속도를 잃어갔습니다. 물리학의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변환됩니다. 지구가 자전 에너지를 잃은 만큼 달은 공전 에너지를 얻게 됐고, 그 결과 달의 궤도는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달이 지구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느린 나선을 그리면서 말입니다. 이런 과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달은 매년 약 3.8cm씩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비하면 그 속도가 훨씬 느려졌지만 말이죠. 지구의 자전도 여전히 조금씩 느려지고 있어서 수십억 년 후에는 하루의 길이가 지금보다 훨씬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조석력은 지구만 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달도 지구로부터 조석력을 받았거든요. 달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다른 행성들처럼 자유롭게 자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의 모든 면을 볼 수 있었을 것이죠. 하지만 지구의 조석력이 달의 자전을 점점 느리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달의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완전히 일치하게 됐습니다. 이를 조석 고정이라고 부릅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돌 때 달 자체도 정확히 한 바퀴 자전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면 달의 한쪽 면만 계속 보이는 것이죠. 우주선을 달 뒤쪽으로 보내기 전까지는 인류는 달의 뒷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달 역시 지구에 조석력을 가하면서 지구의 자전을 계속 느리게 만들고 있거든요. 수십억 년이 더 흐르면 지구의 자전 속도가 너무 느려져서 지구 역시 달에게 항상 같은 면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지구와 달은 서로에게 항상 같은 면만 보여주는 이중 조석 고정태가 됩니다. 이런 현상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지구와 달이 우주 공간에서 영원한 춤을 추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전하는 두 댄서가 서로의 손을 잡고 돌면서도 태양이라는 무대 중앙을 크게 원을 그리며 돌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들의 춤 사위는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안무가에 의해 완벽하게 조율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의 천체들은 모두 정교한 발레를 펼치고 있습니다. 각자의 리듬에 맞춰 돌고 또 돌면서 동시에 더 큰 원을 그리며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죠. 마치 클래식 음악에 맞춰 춤추는 발레 무용수들처럼 우아하고 정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달을 부르는 이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목성의 위성들은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처럼 멋진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성의 위성들도 타이탄, 엔셀라두스 같은 특별한 이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지구의 위성은 그냥 다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실제로는 달에도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루나라고 부르죠. 지구도 마찬가지로 테라라는 라틴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지구인을 테란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양 역시 솔이라는 라틴어 이름이 있고요. 이렇게 라틴어 이름으로 부르면 솔 테라 루나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달의 표면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수많은 구덩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수십억 년에 걸쳐 소행성과 해성들이 달과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크레이터들입니다.
지구에도 비슷한 충돌이 있었겠지만 지구는 대기와 물 그리고 지각 활동 때문에 대부분의 크레이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달은 대기가 거의 없고 지질 활동도 거의 멈춰 있기 때문에 수십억 년 전의 흔적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죠. 달 표면의 밝은 부분은 주로 사장석이라는 광물로 이루어져 있고 어두운 부분은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은 바다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물이 전혀 없는 평원지대입니다. 고대 사람들이 망원경 없이 맨눈으로 관찰했을 때 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바다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달의 중력은 지구의 약 6분의 1 정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달 표면에 서 있다면 지구에서보다 훨씬 높이 점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속도도 훨씬 느리겠죠.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달 표면에서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 바로 이런 낮은 중력 때문입니다. 달에는 낮과 밤이 각각 약 2주씩 계속됩니다. 달의 하루가 지구 시간으로 약 29.5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달의 낮 시간에는 표면 온도가 섭씨 12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170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극심한 온도 변화는 대기가 거의 없어서 열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달의 극지방에 물이 얼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남극의 일부 크레이터들은 수십억 년간 햇빛을 받지 못한 영구 음영 지역이어서 이곳에 물 얼음이 보존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래에 달 기지를 건설할 때 매우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달은 지구의 기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달의 중력이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화시켜주기 때문에 지구의 계절 변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달이 없었다면 지구의 자전축이 불규칙하게 흔들려서 극심한 기후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고 생명체가 진화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조수 현상도 생명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면서 바닷물과 담수가 섞이는 기수 지역이 만들어졌고 이런 환경에서 다양한 생명체들이 진화할 수 있었거든요. 또한 조수 웅덩이는 바다 생물들이 육지로 올라올 수 있는 중간 단계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류 문명에서 달은 항상 특별한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농업 사회에서는 달의 주기를 보고 파종과 수확 시기를 결정했고 많은 종교와 신화에서 달은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슬람의 초승달 마크, 그리스도교의 성모 마리아와 연관된 달의 상징, 동양의 달맞이 풍습 등 세계 각지의 문화에 달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달은 인류의 우주 탐험 야망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모험 중 하나였죠.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라는 닐 암스트롱의 말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로 이어지는 달의 모양 변화는 실제로는 달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 지구, 달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우리가 보는 달의 밝은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을 때는 달의 뒷면만 햇빛을 받게 되어 지구에서는 달을 볼 수 없습니다. 이때를 신월이라고 하죠. 점차 달이 궤도를 따라 움직이면서 햇빛을 받는 부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 초승달이 됩니다.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직각 위치에 오면 절반이 밝게 보이는 상현달이 되죠. 달이 지구와 태양의 반대편에 위치하면 달의 앞면 전체가 햇빛을 받게 되어 보름달이 됩니다. 이후 다시 달이 움직여서 반대쪽 직각 위치에 오면 하현달이 되고 결국 다시 신월로 돌아가는 순환을 반복합니다. 이런 한 주기가 약 29.5일이 걸리는데 이를 달력의 기초로 사용한 것이 바로 음력입니다. 달의 크기도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달의 지름은 약 3,474km로 지구 지름의 약 4분의 1 정도입니다. 이는
다른 행성들의 위성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큰 편입니다. 대부분의 행성들은 자신보다 훨씬 작은 위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구와 달의 크기 비율은 거의 쌍행성 시스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정도죠. 달의 질량은 지구의 약 81분의 1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질량을 가진 천체가 지구 근처에 있다는 것은 태양계에서 매우 독특한 현상입니다. 목성의 위성들 중 가장 큰 가니메데나 토성의 타이탄도 각자의 모행성과 비교하면 달보다 훨씬 작은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달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아폴로 계획에서 설치한 지진계들 덕분에 우리는 달의 내부 구조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달에도 지구처럼 핵, 멘틀, 지각으로 구성된 층상 구조가 있지만 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철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의 핵은 반지름이 약 350km 정도로 달 전체 반지름의 약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지구의 핵이 지구 반지름의 약 55%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작은 편이죠. 이것도 거대 충돌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철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 이미 지구 중심부로 가라앉은 상태에서 가벼운 표면 물질들이 우주로 날아가 달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달의 멘틀은 주로 감남석과 휘석 같은 광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구의 멘틀과 비슷한 성분이지만 물의 함량이 훨씬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달 표면의 현무암 분석 결과 달의 내부는 지구에 비해 상당히 건조한 환경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달의 지각은 대부분 사장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달의 고지대는 거의 순수한 사장암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달이 형성 초기에 완전히 녹아있는 마그마 바다 상태였다가 서서히 식으면서 가벼운 광물들이 표면으로 떠올라 굳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달에서 일어나는 일식과 월식도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일식은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나가면서 태양을 가리는 현상이고, 월식은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위치해서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드리워지는 현상입니다. 특히 개기일식 때 나타나는 태양의 코로나는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장관이죠. 월식 때는 달이 완전히 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구 대기가 태양빛을 굴절시키면서 빨간색 빛만 달까지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석양이 붉게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죠. 고대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보고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고 다양한 신화와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달의 궤도도 완전한 원이 아니라 약간 찌그러진 타원 궤도입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평균 38만 4천 킬로미터 정도이지만 가장 가까울 때는 35만 6천 킬로미터, 가장 멀 때는 40만 7천 킬로미터까지 차이가 납니다. 달이 가장 가까이 왔을 때를 근지점, 가장 멀리 갔을 때를 원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슈퍼문이라는 현상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달이 근지점에 있으면서 동시에 보름달인 경우를 슈퍼문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평상시보다 약 14% 크고 30% 밝게 보입니다. 반대로 달이 원지점에서 보름달이 되면 마이크로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달의 표면 온도는 극심한 변화를 보입니다. 적도 지역의 낮 시간에는 섭씨 127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173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온도 차이는 무려 300도나 됩니다. 지구에서 경험하는 온도 변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죠. 이런 극심한 온도 변화는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대기가 있어서 낮에 받은 열을 밤까지 보존할 수 있지만 달은 그런 보온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마치 진공 보온병에 뚜껑을 열어놓은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달의 극지방에는 영구적으로 그림자진 지역이 있어서 여기는 수십억 년간 태양빛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곳의 온도는 영하 230도까지 내려가는데 이는 액체 질소보다도 차가운 온도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극저온 환경에서 물 얼음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나 암모니아 같은 다른 얼음들도 보존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달에서 본 지구의 모습은 어떨까요? 달에서 보면
지구는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달이 조석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달의 한쪽 면에서는 항상 지구를 볼 수 있고 반대쪽 면에서는 영원히 지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달보다 4배 정도 크게 보이며 푸른색과 흰색이 섞인 아름다운 구슬 모양으로 보일 것입니다. 달에서도 일식과 월식이 일어납니다. 다만 달에서 보는 일식은 지구가 태양을 가리는 현상이죠. 지구가 태양보다 훨씬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일식 지속 시간도 지구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깁니다. 지구에서는 개기 일식이 최대 7분 30초 정도 지속되지만 달에서는 몇 시간씩 계속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달 탐사에 대한 전망도 밝습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달 탐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달 남극 지역의 물 얼음을 확인하고 활용하는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물은 식수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면 로켓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달 기지가 건설되면 지구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낮은 중력 때문에 우리 몸도 변화할 것이고 2주씩 계속되는 낮과 밤에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달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이고 미래 우주 탐험에 중요한 발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달은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요? 계속해서 지구로부터 멀어지면서 결국에는 지구와 달이 서로에게 같은 면만 보여주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십억 년 후의 일이고 그보다 훨씬 먼저 태양이 적색거성이 되면서 지구와 달의 운명도 크게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달은 우리 곁에서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하늘에 떠올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빛을 선사해주고 바다의 조수를 일으키며 지구의 기후를 안정화시켜주고 있죠. 마치 오랜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우리 곁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밤하늘에 달을 올려다보실 때는 이런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예쁘게 떠있는 둥근 천체가 아니라 수십억 년간 지구와 함께 우주의 춤을 춰온 영원한 파트너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도 달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